가만히 주변을 보면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주장만 펼치는 사람들. 혹시 그런 분들 아시는 분들이나 내 얘기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을 좀 올려주시고요. 상대방은 엄청나게 답답함을 느끼는데 끝까지 억지 부리는 사람들, 고집불통, 그 벽창호의 심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개론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교수님은 고집 세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고집이 좀 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로 좀 반대로 오히려 좀 너무 줏대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누구나 또 한켠에서는 누군가한테는 또 고집이 셀 수도 있고 네. 또 한켠에서는 또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한데 네. 일단은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좀 고집을 잘 부린다,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왜 그런 겁니까?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고집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뭐 주관이 이제 뚜렷한 것도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하면 예. 사실 자신보다 주변 사람이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답정너, 그러니까 답은 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네 답만 해라. 약간 이렇게 따르기만 해라. 따르기만 하라.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좀 보통 보면 판단이 굉장히 빨라요. 뭐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이 사안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그냥 판단을 딱 해버리고 그 판단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 선입견도 너무 강할 수도 있겠고요. 네, 네. 본인이 한번 생각하면 이게 맞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네. 내가 맞다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막 설득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 이거 설득이 되나 보다.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럼 난 잘못 없는데? 약간 이렇게 가버리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좀 자신이 다 틀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의심을 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의심을 거의 알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 있죠. 고집 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내가 맞다면 맞는 거야. 네. 한다면 하는 사람의 이런 말 네. 잠깐 했잖아요. 네. 고집 센 사람들의 특유의 말투가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좀 단언적인 말투가 있죠. 단언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100% 이런 거. 100%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100%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단언컨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절대. 그렇죠. 절대. 또 무조건. 약간 이런 말투를 많이 쓰는데 이게 연설에서는 좀 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것보다는 아마 이거는 확실히 이런 겁니다. 약간 이렇게 말하면 훨씬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연설과 대화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연설에서도 계속 절대, 무조건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숨막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에서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주장만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불통을 좀 낳을 수도 있다. 어떤 일반적인 연설이나 스피치에서는 네. 100% 확실히 무조건 네. 이런 게 잘 통할 수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 그렇죠.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대화에서 이랬다가는 어우 갑갑하죠. 그렇죠. 진짜 갑갑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대화 모드가 있고 연설 모드가 있는 건데 이 연설 모드를 그냥 대화의 모델에서 그냥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 수 있죠. 그러네요. 서로가 이제 통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네. 유인숙 님이 저희 신랑은 언제나 답이 정해져 있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0157님은 고집 센 사람이 이기려면 항상 싸움이 됩니다. 네. 그냥 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해주셨고. 네. 근데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나 행동이 변해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의 말과 행동,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거두지 않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내면의 생각이 사실 숨어 있고요. 네. 그 생각의 패턴 중에서도 아주 코어, 그러니까 아주 중심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고집이 아주 강하신 분들의 이면에 있는 생각에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라는 신념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실수해서는 안 돼.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밖에 보여줘서는 안 돼.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체면. 그러니까
어떤 직위에 올라가고 하면은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권위와 신뢰가 다 무너질지도 모른다, 손상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내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내 체면이 깎이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순 없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내 권위가 완전히 손상된다라고 그래서 보는 거죠. 계속 변명에 변명을 거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또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직위보다 높은 직위로 갈수록 좀 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옆에서 누가 조언해도 내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틀렸다고 하는 순간 내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 돼버리고 굉장히 무가치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 틀린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을 뿐이지. 고치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 틀렸다고 하면 내가 완전히 뭔가 그 무가치해지고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태로운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들도 있죠. 약간 뭐 집안에서도 그렇고 좀 권력감 있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약간 좀 불안함과도 연결이 될 수 있나요, 이게? 네, 정확합니다. 사실 기자님 왜 우리가 개를 볼 때, 꽃게를 볼 때 예. 꽃게는 딱딱한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유연한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꽃게가요? 왜냐하면 껍질은 딱딱한데 속은. 속살은 굉장히 그쵸, 연하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불안에 대한 하나의 패턴이 강박적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은 굉장히 유연한 감정이고 안개 같은 감정이고 실체가 별로 없는 감정인데 그거를 감싸는 강박은 굉장히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하고 고집세고 도무지 뭐 소통이 안 되고 하는 사람의 사실 속마음에는 그만큼 큰 불안이 숨겨져 있기도 하죠. 그래요. 그만큼 그 속의 내면에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더 겉으로 강하게 나가야 돼. 네. 내 껍데기는 딱딱해라고 해서 갑옷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속으로 내심 이거 좀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거를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잘못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철옹성이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자체를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무의식적 측면에서는 무의식 세계에서는 네, 자신의 굉장히 숨어 있는 취약성이 어떤 면에서는 또 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왜 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질 수도 있다.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은 못 바꾼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네. 편견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정 정도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경험을 계속 누적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이는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열려 있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간다고 할 때 초등학교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 갈수록 경험을 반복하다 보고 어떤 면에서는 그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갖는 거예요. 저런 인상을 가진 사람은 저래. 약간 이런 게 좀 자기도 모르게 틈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 보통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은 항상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런 뭔가 반복되는 일상이 있잖아요. 네.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생각도 좀 반복될 수 있고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더 공고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잘 안 바뀌는 그런 틀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속보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열렸는데요.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 인하를 했고 올해 1월에 내렸으면 3개월 연속이었는데 이번에는 동결을 택했네요. 3.0%에서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도 좀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인하가 아니라 이번에 한국은행은 동결을 택했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앞에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그 생각을 바꾸기가 더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과 경험이 토양이 그 퇴적층처럼 단단하게 퇴적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굳은 거죠. 굳은 거다. 네. 왜 생각이 굳는다라고도 네. 표현하잖아요. 네. 비슷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생각이 고정되는 건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그런 자세가 조금 더 열려 있으면 얼마든지 생각도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네요. 그러게요.
김나경님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게 자존감인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근데 이게 주변 입장에서 보면 좀 속상합니다. 네. 답답하고 특히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네. 아니 자꾸 어르신이 좀 병원 좀 가시라니까 안 가도 된다.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해도 안 가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병원 안 간다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다 말하지 못한 맥락이 숨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손자녀를 키우는 그런 어떤 할머니들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의 맥락들을 제가 살펴보는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손자녀에 대해서 뭐 영어도 막 자기가 배우려고 그러고 막 양육 기술도 배우려고 그러고 굉장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손자녀를 좀 사랑하고 손자녀가 귀해서 그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깊이 가서 보니까 자녀한테 연결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손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좀 더 내가 수용받아보고 싶고 좀 더 연결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마음을 통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간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고집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병원에 가면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걸 내가 좀 인정해야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검사 결과가 뭔가 큰 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용에 대한 좀 걱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들어보려는 말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보려는 말투. 엄마 맞아. 진짜 병원 가는 거 진짜 힘들지. 공감을 하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병원 갈 때 혹시라도 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검사 나오고 이럴까 봐 난 좀 걱정되기도 불안하더라.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나도 좀 그런 게 있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일 수도 있죠. 주사 안 아프게 놔달라고 할게.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하나의 편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4133님이 특정 성씨들 네. 내 고집이 세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정 성씨나 네. 혹은 어떤 혈액형을 두고 이런 사람들은 고집 세라고들 생각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떨까요? 사실 저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검증이 안 되죠, 정확히는. 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좀 크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A형이니까 나는 뭐 꼼꼼하고 고집이 세 이렇게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강하게 믿다 보면 자신의 행동을 그 믿음에 좀 맞추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가 있다기보다는 자기의 믿음이 자기를 규정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직장 생활에서도 고집 센 사람하고 좀 현명하게 일하는 방법 좀 짧게 알려주신다면요. 항상 그 사람의 말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예외를 물어보는 것이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예외. 네.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리기보다는요. 대안이나 예안을 물어보기. 예를 들어서 이번 행사에는 무조건 사람이 조금 온다니까요.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아하. 그러면 들어보니 그렇긴 하네요. 이렇게 일단 인정을 해주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좀 더 많은 인원이 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의 틈, 많은 인원이 만에 하나라도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축으로 약간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한 축일 수 있다. 이렇게 약간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